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52회차 분데스리가 7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현재까지의 경기력 위주로만 일단 간단하게 분석을 해왔고요. 주중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번 회차 주말에 있는 52회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분데스리가가 뜬금없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분데스리가는 대체적으로 좀 무승부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변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지난 시즌에도 이제 분데스리가 들어왔었죠. 그때도 좀 이변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아우크스부르크와 1대1 무승부, 글라드바흐는 샬케에게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권창훈 선수가 부상이고요. 2무 3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9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시즌 초반 좋지는 않습니다.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호프만 선수가 부상이고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권창훈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있는 팀인데 정우영 선수는 교체 명단에 있었지만 결장을 했고요. 권창훈 같은 경우에는 부상입니다. 뭐 힐러 선수 그리고 그리포 선수 킥력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가끔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프라이부르크의 모습이 좋고 뭐 중거리나 뭐 전환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압박을 해나가는 모습들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습니다. 세트피스도 굉장히 또 좋은 팀이죠. 결정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최근에 9경기째 승리가 없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골 넣고 장갔을 때 굉장히 좋은 프라이부르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이선 선수들이 좀 좋은 편이고 팀 압박 그리고 역습 활동량이 좋은 편입니다. 경기력만 봤을 때는 프라이부르크의 수비가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좀 많은 팀이고 글라드바흐가 공격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 가능해 보여서 글라드바흐가 좀 유리해 보이고 글라드바흐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연패를 끊기 위해서 만약에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글라드바흐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글라드바흐가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팀들이 계속 주중에 챔스가 있으면서 그런 체력적인 부담이 점점 쌓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중 챔피언스 리그까지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경기고 이변이라면 저는 글라드바흐의 이런 지쳐있는 모습과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연패를 끊기 위해서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프라이부르크의 단독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9위 프랑크푸르트 대 4위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우니온 베를린과 3대3 무승부, 도르트문트는 2대1로 켈렌에게 충격 패배를 당했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3무 1패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슈멜처 그리고 게레이로 선수가 부상입니다. 3승 2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경기력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세트피스에 좀 무너졌었던 도르트문트였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안드레 실바, 고스티치, 카마다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뒷공간을 노리는 이런 모습들, 역습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좋고 뭐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압박도 좋은 편이고 세트피스도 준수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좀 아쉬운 팀인 것 같고요. 일단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가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무승부를 제외한 좀 승패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과연 5연속 무승부를 할까? 그리고 또 상대팀이 도르트문트가 이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팀인데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런 확률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좀 약하고 침투 선수 놓치고 뒷공간도 굉장히 내주고 수비 실수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도르트문트가 손쉽게 이길 경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는
뭐 지난 시즌 뭐 분데스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도깨비 팀이죠. 그리고 느낌적인 부분에서 이변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결과가 좀 중요해 보이는 도르트문트고,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정배가 나온다면 저는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정배가 뜨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승패로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라치오에게 좀 이변을 당한다면 저는 도르트문트 단통 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종픽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도르트문트가 일방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텐데 수비적으로 측면과 이제 역습에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역습 속도 그리고 템포가 굉장히 좋은 프랑크푸르트에게 실점할 가능성 자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초안은 프랑크푸르트의 승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도르트문트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5위 켈른 대 5위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켈른은 도르트문트에게 2대1 승리, 볼프스부르크는 브레멘에게 5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켈른은 카인츠 그리고 안데르손이 좀 부상인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1승 2무 2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볼프스는 긴책 선수가 부상이고 3승 2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켈른은 안데르손이 빠졌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공권 괜찮았고요. 크로스 공격도 준수했고 뭐 역습, 세트피스 등이 좋았습니다. 결정력은 아쉬운 팀이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스테판, 브레칼로, 베우스트 등 역습도 좋고 풀백들도 잘하고요. 밸런스도 좋고 크로스도 좋고 중거리, 세트피스 다 좋습니다.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라리가의 소시에다드처럼 전체적인 밸런스나 뭐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소시에다드가 좀 생각나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볼프스부르크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켈른이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처럼 또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수비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측면에 대한 공간들도 있고요.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들,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의 볼프스부르크의 모습을 막아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볼프스부르크의 단통을 가기에는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볼프스가 일단은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뒷공간을 내줄 때가 있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결정력이 터지지 않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도르트문트를 잡은 켈른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픽에서는 일단은 볼프스부르크의 단통으로도 갈 수 있는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무승부의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경기여서 볼프스부르크의 패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켈른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17위 아르미니 대 이제 16위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는 라이프치히에서 2대1 패배, 마인츠는 호펜하임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아르미니는 일단 6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는 파비안 클로스 선수가 1부 리그 와서 드디어 득점을 했습니다. 뭐 하르텔 선수도 좋고요. 그리고 좌우 이 측면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세트피스나 역습이 준수합니다. 6연패를 하고 있지만 6연패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라이프치히 상대로도 후반전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 에이스 콰이손 선수가 득점을 했고요. 오니시오, 전방의 마테타, 뭐 이런 개인적인 선수들의 능력과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 그리고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팀 다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르미니가 아무래도 6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원정이지만 마인츠가 정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미니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르미니의 수비가 뒷공간과 크로스 공격에 대해서 좀 좋지는 않지만 일단 이 아르미니의 수비와 마인츠의 수비를 비교를 했었을 때 마인츠가 수비가 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상황에서 이제 선수들을 노마크하거나 세트피스에서 이런 불안한 부분, 수비진 주력이 좀 느려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들은 아르미니가 역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이런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파비안 클로스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해냈기 때문에 흐름적으로 일단은 6연패가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변은 일단 무승부가 아닌 아르미니의 승으로 더 큰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들을 조금 더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처럼 느껴지고, 초안에 일단은 마인츠의 수비적인 이런 불안한 모습과 클로스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아르미니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1위 미넨 대 2위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미넨은 슈투트가르트에게 3대1 승리, 라이프치히는 아르미니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챔스가 있고요. 미넨은 키미 그리고 리차즈 선수가 부상이고 4승 1무로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라이프치히는 황희찬, 라이메르 선수가 부상이고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미네는 너무나도 유명한 팀이고, 라이프치히도 황희찬이 있기 때문에 이 팀 스타일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넨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역습을 당할 때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 챔스에서 개인적으로 미넨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라이프치히가 이런 수비 숫자가 부족한 미넨의 수비를 노리기 위해서는 역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미넨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일단은 라이프치히는 어쨌든 이런 팀 압박이나 이런 라이프치히의 스타일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 체력적으로 불리한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일단 우파메카노가 그나마 믿을 만한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도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미넨을 이런 수비력으로 막아내기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큰 고민 없이 미넨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2승 3무로 미넨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11위 브레멘 대 10위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브레멘은 볼프스부르크에게 5대3 패배, 슈투트가르트는 미넨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브레멘은 케빈 선수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3무 2패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1승 3무 1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멘은 라시차, 오사코 이런 선수들이 좋고요. 압박이 좀 좋은 편이고 중거리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속도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역습이 준수한 편이고 세트피스의 한방도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역습이나 압박을 해나가는 모습들, 전체적인 공격에서의 템포, 공격 전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쿨리바리도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 일단은 제 생각에서는 누가 정배를 받을지 예측이 쉽게 되지 않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상막하의 두 팀인 것 같고요. 일단 브레멘이 일단은 이런 브레멘의 압박이 슈투트가르트가 압박에 좀 고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수비적으로 브레멘이 일단은 침투 선수 놓치고 크로스 수비도 불안하고 슈팅을 때리면 거의 다 실점을 하는 지금 브레멘의 수비가 좀 개인적으로 엉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멘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강등버프로 좀 수비가 좋아졌다가 이번 시즌 초에는 다시 또 불안했던 모습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좀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슈투트가르트의 결정력이 살짝은 걱정이 되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더 나은 경기력과 이제 수비 그리고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슈투트가르트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승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초안은 브레멘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18위 샬케 대 3위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샬케는 글라드바흐에게 4대1 패배, 레버쿠젠은 헤르타 베를린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샬케는 2무 3패로 일단 이번 시즌 승리가 없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벤더 선수가 부상입니다. 4승 1무로 연승이 끊겼긴 하지만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레버쿠젠이고요.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샬케는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좀 여전히 좀 많긴 하지만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샬케의 중앙 지향적인 모습과 역습 때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를 조금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거리 공격이나 중거리 한방이나 이제 세트피스 등이 좋았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디아비, 시크 선수가 있고요. 알라리오 선수가 일단은 지난 경기 결장을 했습니다. 일단 부상자 명단에는 없었는데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알라리오 부재가 좀 아쉬웠고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자체가 보츠 감독의 이런 화끈한 축구, 그리고 역습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템포도 좋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뭐 프랑크푸르트와 약간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훨씬 더 이런 강력한 모습, 훨씬 더 화력과 파괴력이 더 있죠. 지난 경기 일단 슈팅을 2배나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많이 때렸지만 비겼던 레버쿠젠, 그만큼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레버쿠젠이고요. 상대가 좀 라인을 내리면 좀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공간이 없을 때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강팀 상대로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때도 있지만 상대가 조금 하위권 팀이 오히려 라인을 내렸을 때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샬케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래도 샬케는 역시 샬케입니다. 이변이라면 레버쿠젠이 득점하지 못하고 샬케가 레버쿠젠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도 괜찮아 보이고요. 레버쿠젠이 근데 이제 연속으로 무승부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적다라는 생각과, 일단 레버쿠젠의 이런 공격력을 믿긴 믿지만 그것을 믿는 것보다는 샬케의 이런 모습을 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케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하위권 팀들 상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도깨비적인 모습, 뻘짓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일단은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데스리가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내일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